안녕하세요. 하늘 ISFP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걸 뭐 유튜브를 취미로 하는 거고 또 MBTI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게 목적이다 보니까 딱히 뭐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시거나 뭔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영상을 안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막 ISFP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거는 사실 뭐 다른 유튜버 찾아봐도 좀 나오는 편이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만간 올리겠고요. 그보다 오늘 갑자기 좀 올리고 싶은 영상이 생겨서 찍게 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연애 고민 뭐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썸을 타고 있는 뭐 이런 상대방의 유형에 대해서 많이 그 찾다 보니까 MBTI를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많이 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 뭐 내 애인이 T인지 F인지 모르겠다.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좀 헷갈린다. 그리고 좀 되게 사람이 두루뭉술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MBTI 검사가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신뢰를 많이 못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정립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일을 할 때는 뭐 사고를 쓰고, 뭐 사람을 만날 때는 F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또 변하기 마련이긴 하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찍어야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톡방에서도 오늘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MBTI를 요즘 접하게 된 방식 중 하나가 16 퍼스널리티라는 검사 도구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중 하나가 이 16 퍼스널리티는 그냥 네 글자로 된 유형만 딱 나오고 이제 해당 유형에 대한 특징만 나올 뿐이지 이 원리적으로 사실 MBTI는 더 깊은 좀 원리가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설계하게 된 그런 그 경험, 그 융이라는 사람의 그 오랜 노하우 경험이 다 축적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로 그냥 MBTI 검사 도구가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이걸 피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면서 퍼뜨리는 게 목적이었겠지 아마.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단순화시켜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것만 딱 써먹고 던져버리고 내팽겨친 검사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검사 방식 자체도 뭐 다르고 뭐 측정 방법도 좀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MBTI 검사보다 훨씬 단순화시킨 게 16 퍼스널리티예요. MBTI도 단순화시킨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검사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융이라는 사람이 심리 유형론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심리학적 유형이 존재한다. 뭐 그래서 주기능이 감정형인 사람이 있고, 뭐 주기능이 사고형인 사람이 있고, 주기능이 직관형인 사람, 감각형인 사람 이런 유형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그 패턴이 보이더라라는 거를 책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퍼뜨린 게 심리 유형론인데 이걸 가지고 그 마이어스 브릭스가 단순화시켜서 검사로 만들어서 문제가 또 된 게 MBTI예요. 물론 써먹을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죠. 융이 심리 유형론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검사 도구로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TI라는 검사 도구가 나와서 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편하게 됐지만 유형화라는 단점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단순화 시켜버렸다는 거죠. 사실 융은 그 유형론을 말하고 싶었던 거는 단순화 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유형들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보통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고 한 사람은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 사람만의 뭔가 개성을 찾고 자아 실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융인데 단순히 이제 이걸 써먹으려다 보니까 마이어스 브릭스는 그래서 검사지를 만들게 됐고 유형이 그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버렸고 물론 뭐 16가지 유형은 기존에 도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MBTI라는 게 의미가 퇴색된 채로 나와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16 퍼스널리티는 또 이걸 쳐내버려서 더 약식화 시킨 거예요. 더 단순화 시킨 거예요. 원래 더 깊은 의미가 있었죠. 물론 16 퍼스널리티도 장점은 있어요. 뒤에다가 T랑 A라는 걸 더해가지고
좀 더 뭐 민감형인지 뭐 신중형인지라고 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장점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관찰하려면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16 퍼스널리티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16 퍼스널리티로 MBTI를 라고 생각해서 접하게 된 사람들은 내공이 정말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알려고 하는 인내심, 욕구, 탐구 욕구, 이거 자체도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MBTI를 처음 접했을 때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MBTI라는 검사는 해설이 되게 길게 나올 뿐더러 뭐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탐구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더 깊게 들어가고 융으로 넘어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게 점점 빨리 전파되고 이렇게 심플하게 검사가 또 16 퍼스널리티까지 나오게 되고 이게 더 빨리 퍼질수록 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게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유의처럼 써먹기만 하고 그냥 오히려 이제 또 가벼운 콘텐츠는 너무 많이 나오고 요즘 유튜버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거기다가 조회수까지 높은데 조회수 높고 이 나오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엄청 얕은 수준의 지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게다가 대부분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경험, 이 사람의 뭐 경험 다 다르고, 그리고 뭐 궁합표도 막 말도 안 되는 궁합표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출처도 없고 그 궁합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면서 궁합표 막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잘 맞더라 뭐 저는 잘 맞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되게 단순해져 되어 버렸고 이 컨텐츠가 너무 빨리 전파되고 소비되어 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더 이걸 깊게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융이 처음에 이 유형론을 만들고 개인이 열등 기능을 개발하고 그림자를 또 발견해요. 자기 안에 있는 열등 기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여다봐야지 내 안에 있는 그림자도 들여다볼 수가 있고, 이걸 의식화시켜서 개인이 통합을 이루어서 건강한 개인이 되고 성숙한 개인이 되고, 그래야 세상에도 문제가 많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것이 자아 실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융인데 이게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서론은 길었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도 헷갈리고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결국 지표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사람이 직관형이라는 게 검사 결과에 나왔다고 해서 직관만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론 자체가 사람이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 있다는 거지 반대 기능을 아예 못 쓴다거나 없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순으로 사람이 습관적으로 쓰는 기능이 존재하고, 이것이 또 신기하게 또 그 질서 정연하게 존재하더라. 주기능의 완전한 반대가 열등 기능이더라. 주기능을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그 완전 반대되는 기능은 사람이 억눌릴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욕구가 적고, 이거를 막 욕구가 적고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당연히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뻥 터트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질서 정연한 체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패턴이 보인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부기능의 반대가 3차 기능인데 부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3차 기능이라는 거예요. 3차 기능은 왜 열등 기능이라고 표현을 안 하냐면은 열등 기능처럼 막 빵 터트리거나 많이 미숙하게 쓰거나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뭔가 사람의 사람은 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주 쓰는 순서대로 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융을 연구하는 학파들이 있어요. 융 연구가들, 융학파, 한국 심리 유형 학회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한국도 이렇게 있고 외국에도 존재하고.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융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융이 살아있을 때 제자도 있고, 융이 죽은 이후에도 그걸 공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학파 출신도 있고, 그들이 쓴 책도 계속 있어요. 융의 이론을 계속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덧붙이는 경우도 있고, 더 깊이 해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계속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냥 MBTI 단순하게 유의거리로만 즐기고 있는 수준인 거죠. 물론 우리가 심리를 너무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만약 산다면 이 유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그리고 유리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도 좋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도 좋고, 사회적인 문제를 안 야기시키기 위해서도 개인의 심리는 관리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융은 다 말을 했었거든요. 융 학파도 이제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이제 존 비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제 5차 기능, 그러니까 주, 부, 3, 열, 이 4개의 기능뿐만 아니라 5차, 6차, 7차, 8차 기능도 다 쓴다. 애초에 왜냐면 심리 기능이라는 게 8개가 있기 때문에. 내향직관, 외향직관, 내향감각, 외향감각, 내향사고, 외향사고, 내향감정, 외향감정. 이렇게 기능별로도 외향, 내향이 나눠져 있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슨 외향형, 내향형으로 끝인 줄 아는 사람. 넌 이 유형이야? I 유형이야? 이렇게 끝나는 걸로 공부를 마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형이라는 거는 외향적인 기능을 주기능으로 쓰는 습관, 가장 많이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외향형으로 검사 결과에서 지표에서는 E라고 표현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자꾸 사람들은 E니까는 내가 외향형인데 내향적인 모습도 있으면 나는 I인가? 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개념 정립이 안 됐다는 거죠. 외향 기능을 좀 주기능으로 쓰는 게 외향형인 거고, 외향형이어도 부기능은 당연히 내향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태어났다. 설계가 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관찰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도 당연히 내향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향 감정이 주기능인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그 눈빛이나 태도, 예의, 말투, 감정에 관심을 많이 둬요. 외부의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사람도 부기능으로 SI, 내향 감각이나 내향 직관을 쓰는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눈빛을 판단하고 읽기 위해서 나는 나 안에 있는 직관력을 쓰겠어. 관심법을 써서 저 사람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나는 판단할 거야. 라는 부분이 내가 내향적인 인식을 쓰면서 태도 판단은 외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향, 내향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빈도의 차이이고 관찰을 되어지는 내가 인식하고 관찰되어지는 그 빈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모든 기능은 같이 쓰는 거예요. 판단과 인식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외향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을 내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을 외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을 내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애초에 이렇게 다 기능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가지 기능이 다 있고, 주부, 3, 열, 4가지 기능이 이렇게 개인의 그 의식 수준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그 밑으로 더 5, 6, 7, 8까지 있다는 거예요. 주부, 3, 열 이렇게 의식 수준으로 존재하고, 그 밑에 그림자로서 5, 6, 7, 8차까지 존재한다는 걸 존 비베는 그 표현을 했어요. 존 비베가 이제 공부를 하고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점점 5, 6, 7, 8차도 존재하는데 이게 그림자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자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개인이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억눌려 있다 보니까 빛을 받은 영역이 아니니까, 그림자라는 건 어둡고 칙칙한 영역인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무서운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괴물이나 그림자 속에 있는 유령이나 배트맨이라든가 그런 어두움을 상징하는 걸로 많이 쓰는데, 그림자는 그렇게 개인 안에 눌려 있어요. 욕구가 눌려 있기 때문에, 눌려 있으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뒤틀려요. 그러니까 뒤틀린다고 표현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가 뭔가 그냥 순수하고 아름답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억눌려 가지고 사람이 뒤틀린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이 기능들을 주부 3열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이 기능을 5, 6, 7, 8차로 갖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ISFP인데 ENTJ하고 완전 반대 유형인 거잖아요. ENTJ는 외향사고, 내향직관, 외향감각, 내향감정을 이렇게 주부 3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5차, 6차, 7차, 8차는 내향 주기능의 반대가 5차 기능이니까 내향사고고 부기능의 반대가 6차 기능이니까 외향직관이 6차 기능이고 3차 기능의 반대가 7차 기능이니까 외향감각의 반대인 내향감각을 7차로 갖고 있고 그리고 4차 기능, 열등 기능의 반대가 8차 기능이니까 외향 감정을 8차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TI, NE, SI, FE 라는 기능을 주부 3열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INTP죠. 완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서로 오해를 하기도 쉽게 되는 거죠. 사람은 투사를 해서 판단하니까. 자기를 빗대어서 대상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나한테는 저 기능이 그림자인데 저 사람은 저 기능을 멀쩡하게 쓰면서 산다고? 왜 저렇게 살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부 3열 기능이 존재하고 그리고 5, 6, 7, 8차가 존재해요. 그리고 주부 3열 이런 위계가 있다는 얘기는 주기능이 이 같은 기능이어도 주기능일 때 색깔이 다르고 부기능일 때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향 감정을 주기능으로 갖고 있을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감정과 그 집단의 그 평화, 예의 이런 걸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 외향 감정을 부기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편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소수한테만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3차 기능은 더 적어요. 부기능으로 쓰는 범위보다 더 적게 완전 친한 절친한테만 쓴다거나 완전 편한 공간에서만 그걸 쓰는 거예요. 열등 기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외향 감정을 정말 애기처럼 잘 못 써요. 미성숙하게 써요. 너무 억지로 쓰는 것 같고 어색하게 써요. 막 우리 뭐 드라마에 뭐 괜찮았어요?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 유행어 있잖아요. 그 밈. 그게 딱 외향 감정을 열등 기능으로 쓰는 사람들. 뭔가 한 박자 느린데 억지로 쓰는 것 같고 로봇처럼 쓰는 것 같은 거. 그런 걸 열등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의 위치마다 이 보여지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좀 뭐 정신 없으셨겠죠.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저도 F지만 저도 T가 어쨌거나 열등 기능으로 있다는 거예요. 열등 기능이 있다는 거는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쓸 수는 있는데 어색하다는 거죠. 좀 어설프게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은 성숙해지고 발전을 한다고 하고 개발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기도 하고. 뭐 성장은 예를 들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쓰면서 발달하는 거고 발달이라고 표현하죠. 성장 이퀄 발달. 개발된다는 거는 뭐 억지로 쓰다 보니까 학습이 돼서 무기처럼 장착을 시키는 약간 페르소나 느낌으로 쓰는 게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거에 대한 정의까지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도 ISFP는 감각형이지만 저는 직관을 3차 기능으로 갖고 있어요. 내향 직관을 3차 기능으로 갖고 있어요. ISFP는. 3차 기능은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많이 쓰더라고요. 관찰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주기능은 뭐 10대 시절에, 부기능은 20대에, 3차 기능은 30대, 4차 기능, 열등 기능은 40대 이후, 뭐 50대, 60대까지 가야 발달될까 말까 하다. 이런 이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관찰이 많이 됐겠었겠죠. 저도 심리유형 학회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봤고, 실제로 막 50대, 60대 ENFP 분이 막 그림을 그리는 걸 막 보여주는데 막 엄청 디테일한 그림, 막 꼼꼼한 그림, 막 벽돌 하나하나, 막 창문 하나하나, 뭐 얘를 꽃을 그리면 잎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 막 디테일하게 그림 그리는 걸 보여주는 그런 SI, 열등 기능, ENFP의 열등 기능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재밌는 게
인간의 그 지적 탐구 욕구가 증가하고 이런 정보 교류가 쉬워지고 이 정신적 활동 양 자체가 증가하니까 이게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10대의 주기능, 부기능 같이 쓰고 요새는 뭐 예를 들면 20대에도 벌써 부기능, 3차 기능 발달 많이 하고 30대에 대해서 벌써 3차 기능, 4차 열등 기능까지 발달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거든요. 뭐 저 사람 왜 이렇게 열등 기능 잘 쓰지? 라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쓰는 경우를 가끔 봐요. 저도 어디 가면은 뭐 사고 나름 잘 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기능이나 부기능인 사람이 봤을 땐 부족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저는 사고 기능을 직장에서 막 그렇게 잘 쓴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사고형들을 보다는 확실히 좀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F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편하게 태어난 기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어쨌거나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저 자체는 아직도 부족하다, 어색하다고 느끼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래 F치고 잘 쓰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제 SU형이고 ISFP는 부기능이 SE란 말이에요. 부기능이 20대 때 외향 감각이 많이 발달을 해요. 막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계속 관찰하고 똑같이 따라하고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지, 뭘 먹지, 뭘 듣지 하면서 감각적인 거를 막 같이 느끼고 하면서 거기에 심취하는 걸 되게 즐겨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활동을 하다 보고 하고 그걸 편안해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기능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능이 이제 많이 발달하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종교적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직관에 대한 통찰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성향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홀랜드 검사나 스트롱 검사라고 해서 직업 흥미 검사 그런 거 있거든요. 거기서 탐구형 나오거든요. 세 번째로 높은 게 탐구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뭔가 현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향 직관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거를 거리 두려고 하잖아요. 뭐 클럽 가는 건 별로 안 좋게 보고 막 음악 막 메탈 뭐 심취하는 거 안 좋아할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세속적인 거, 풍속적인 거, 뭐 남들의 유행 따라가고 남들 막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 따라가는 거랑 종교는 약간 반대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내향직관형들이 좋아하는 거죠. 애초에 막 통찰하고 세상을 멀리 내다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숨겨진 의미는 뭘까? 이 성경 속에 담긴 뭐 또는 불경 속에 담긴 어떤 말씀일까를 막 성찰하고 고뇌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 활동을 20대 초반부터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외향 감각을 잘 써요. 쓰려면 잘 쓰지만 흥미도 나름 좀 적은 편이고 다른 감각형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그걸 스스로 종교로 인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참았기 때문에 오히려 3차 기능이 빨리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3차 기능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통찰이나 분석, 심리를 뭐 꿰뚫어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MBTI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았고 이 MBTI는 저의 직관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고 교회 가서 뭔가 기도를 한다거나 뭐 성경의 어떤 말씀을 파악한다거나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뭔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향 직관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카페나 톡방 같은 데 딱 들어가면 되게 직관형 같으세요. 닉네임 짓는 것도 되게 의미를 추구해서 짓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안 지어요. 어떤 사람은 막 눈앞에 보이는 뭐 젤리가 보이면 젤리 막 이렇게 닉네임 짓지만 저는 뭔가 의미를 담아서 나를 표현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닉네임을 짓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하얀 늑대 한흑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그 정신적인 그 내향 직관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들어보면 직관형 같으세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제가 쓰는 직관형은 ENFP처럼 진짜 ENFPN이라고 하죠. 근데 ENFP가 쓰는 직관하고 다르죠. ENFP는 부기능으로 외향 직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외향 직관이라는 거는 외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해 주는 거예요. 동기화시킨 거예요, 나를.
내향이라는 거는 동기화하고 순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서서히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나의 색깔을 묻혀서 적응하는 거를 내향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ENFP나 INFP가 쓰는 직관은 외향 직관을 주로 써요. 외향 직관이라는 거는 어떤 직관적인 추상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걸 바로 받아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뭐 맞나?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 이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연상하는 직관을 쓰는 방식으로 그걸 발현해요. 외향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NFP나 INFP들은 무슨 말을 하면 드립을 바로 막 끝말잇기를 막 한다든지 바로 막 떠오르는 드립 치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잘해요. 그게 바로 외향적인 인식 활동인 거예요. 정보를 인식을 하는데 외향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보 인식을. 막 바로 막 정보가 막 그 마인드맵 치듯이 막 누동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하지만 내향 직관이거든요. 저는 제가 3차 스킬링 쓰는 거는 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직관을 쓰는데 뭐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은 이걸 되게 골똘히 곱씹어 보면서 이거는 이런 의미일까? 이거는 이런 의미하고 좀 뭔가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뭔가 딱 통찰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뭔가 좀 골몰이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고 이 패턴들을 뭐 또 연결시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내향 직관인 거예요. 통찰하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분석이 물론 사고형의 분석은 좀 달라요. 사고형은 정말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분석한다면 내향 직관의 분석은 귀신이나 심령 현상, 뭐 우주의 작용, 인간의 왜 탄생하고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벗어나서 생각까지 막 계속 하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는 게 내향 직관들의 분석이고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내향 직관하고 외향 직관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N 유형이어도 INFJ나 ENFJ가 쓰는 내향 직관과 뭐 ENFP나 INFP가 쓰는 외향 직관은 이렇게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직관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난 직관형인가 감각형인가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쓰는 직관은 외향 직관인지 내향 직관인지를 알아야 정립이 돼야 내 유형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직관이 외향 직관이었다면 저는 부기능으로 외향 직관을 쓰는 INFP 유형 아니면 INTP 유형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감각은 외향적으로 쓰고 직관은 내향적으로 쓰는 사람이구나. 나 되게 감각적인 걸 즐길 때는 외부 세계에 심취해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음악에 꽂히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맛있는 게 주는 그 미각적 자극에 심취해 있고 막 음악에 심취하고 시각적 자극에 심취해 있고 막 항상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여기에 뭔가 새로운 자극 오늘 맨날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무슨 냄새가 나고 막 포스터에는 뭐 새로운 게 어떤 게 붙었고 요즘 영화는 막 뭐가 나왔고 뭐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고 감각적인 정보에 온갖 심취해서 그냥 딱 인식하거든요. 이건 직관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그대로만 딱 인식하고 끝나니까요. 직관이었다면 거기서 연상을 더했을 때 직관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면으로 넘어가는 순간 직관인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감각 그 자체를 흠뻑 적신 채로 그냥 느끼는 걸 즐긴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외향 감각을 쓰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활동을 주기능까지 쓰진 못하겠는 거예요. 피곤하거든요. 주기능은 저는 감정을 쓰는 게 너무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편안하고 근데 감각을 쓸 때는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정이 주기능인 사람이지 감각이 주기능은 또 아니라는 게 알려졌고 느껴졌고 그리고 나는 감각형은 맞다. 근데 감각은 외향 감각을 쓴다. 그리고 이거는 주기능 수준은 아니니까 부기능 수준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왜 그러면 3차 기능이 아니라 부기능이라고 판단했을까? 저희가 살아가면서 직관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에 대한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거의 20대 중반 후반 정도 돼서야 직관의 활동을 많이 스스로 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주입을 받거나 종교에서 주입을 받는 거 그 이외에도 나 스스로 이런 직관적인 생각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걸 즐기고 시작한 활동은 20대 중반 이후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되게 주입식인 직관을 그냥
재밌어서 듣는 정도였다. 근데 이 감각적인 활동은 내가 한 10대부터도 원래 좀 서서히 잘 한 것 같고, 20대 초반에 확실하게 많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감각적인 거를 많이 즐기는데 의미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경험 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체가 재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썼단 말이에요. 20대 초반, 뭐 20대 후반도 그렇고, 알바를 했으니까 10대 후반부터. 근데 내가 만약에 직관형인 사람이었으면 이런 돈을 쓰면서 소비적이고 세속적이고 풍속적인 거를 즐기는 거에 그렇게 오래 흥미를 못 느꼈을 거고, 그냥 딱 어렸을 때 잠깐만 하고 바로 그 속세에 들어간 스님처럼, 뭔가 종교인처럼, 아니면 뭔가 전문가처럼, 나 이제 노는 거 흥미 없어, 난 그냥 역시 공부하는 게 최고야, 뭐 그런 식으로 깨달았겠지만, 저는 확실히 감각형, 부기능 감각형인 걸 느끼는 게, 여전히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하고 대화할 때, 오늘 옷이 바뀌셨네요, 오늘 머리가 바뀌셨어요, 뭐 되게 뭐 감각적으로 이쁜데요, 그런 걸 잘 캐치하고 사람들에게 그 조언해 주는 것도 잘하고. 하지만 막 주기능처럼 내가 그걸 막 거기에 흠뻑 빠져서 늘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부기능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부기능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부 삼열 위계에 따른 특징이 있어요. 이걸 위계라고 표현하는데, 주기능은 영웅적이고, 부기능은 부모같이 하고, 3차 기능은 어린아이같이 하고, 열등 기능은 애기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비의 그 8기능 모델, 8 펑션 모델이라는 거에 그 기능별 원형을 그 사람이 갖다 붙였어요. 원형이라는 개념은 융 때부터 있었던 건데, 원형을 갖다 붙였어요. 영웅 원형, 부모 원형, 아이 원형, 애기 원형, 5, 6, 7, 8차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원형을 갖다 붙였어요. 나의 부기능 쓰는 그 외향 감각은 부모처럼 쓴다. 부모라는 거는 사회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쓴다. 집에 와서는 쉬려고 한다. 그게 부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는 정말 저거 뭐 사진 너무 이뻐요, 오늘 뭐 외모가 이쁘시네요, 뭐 뭔가 오늘 음식 맛이 너무 좋네요, 뭔가 감각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스타일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정말 부기능으로 이걸 쓰는 게 맞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직관을 많이 쓰지만 저의 직관은 3차 기능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일단 20대 중반 후반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의 자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막 펼치고 남을 설득하고 하는 수준까지는 거의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그 보통 생각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친하거나 이걸 나눌 수 있는 소수한테만 쓸 수 있는 정도인 거고, 직관이 발달한 영역은 다양한 분야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향직관이 주기능이나 부기능인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기만의 견해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만의 통찰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MBTI나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대부분 내향직관형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관찰하고 패턴을 만들고 그걸 검사 도구로 만들고 연구하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제가 하는 내향직관 수준은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자기가 까르르 하면서 노는 수준으로. 그러면서 나는 영웅을 보면서 저렇게 액션 가면, 막 짱구가 액션 가면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저렇게 멋진 영웅이 될 거야, 막 영웅을 보면서 와 존경스럽다,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내향직관을 쓰는 사람을 되게 멋있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스스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확실히 감각이 편하고 내향직관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편식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만 주로 내향직관을 쓰는 경향이 있고, 또 내가 뭐 주식을 하거나 뭔가 재테크 하는 것도, 그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거 하는 정도에만 통찰을 쓴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 정도만. 근데 뭐 주기능 부기능인 사람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온갖 것에 대해서 통찰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3차 기능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능의 특징부터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외향 감각은 뭐고 내향 감각이 뭐지? 외향직관은 뭐고 내향직관은 뭐지? 이런 기능, 먼저 8기능을 모두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위계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알아야지 결국은 자기 유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결국은 내가 나를 관찰해 보니까 나는 감정 기능을 혼자서 몰두하는 거를 선호하고, 남하고 교류하는 감정보다도
좀 혼자 몰두하고 정말 소수의 사람하고만 좀 뜨겁게 하고 좀 되게 서서히 이렇게 표출되는 식으로 감정을 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지금 어떤 감정 느끼고 있겠다. 나도 되게 뭐 보니까 바로 이입이 되면서 뭐 감정이 느껴지지만 바로 뭐 아프세요? 뭐 힘드세요? 이렇게 바로 말하기보다는 그냥 바라봐 주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감접적으로, 내향적으로 쓰는 거죠, 이게. 외부 세계하고 바로 동화시켜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그냥 적응하는 거. 저 사람하고 감정을 동기화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향 감정형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게 내가 외향 감각을 쓰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위계의 특징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ISFP 유형이라는 걸 알았고 이거에 대해서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등 기능은 외향사고구나. 내가 외향사고를 쓸 때 되게 강박적으로 쓰거나 되게 못 쓰거나 안 쓰려고 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그런 좀 뒤틀린 모습으로 갖고 있구나. 좀 오히려 외향사고를 주기능이나 부기능으로 쓰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어떤 판단을 할 때 시장 자본주의 같은 관점에서 효율의 관점, 성취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사람의 감정보다는 조금 일과 결과를 중시하고 그렇게 판단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안 돼. 너무 어려워. 근데 저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기능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외향사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열등 기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고형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ISTP인 것처럼 만약 사고를 많이 쓴다고 해도 ISTP는 내향사고형이거든요. 달라요. 내향사고는 자기만의 논리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논리를 내가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너의 생각은 너의 생각, 난 나의 생각이야. 난 나대로 살 거야. 그렇게 가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따르는 거 효율적 사고, 효율적인 논리를 따르는 거에 되게 당연하다고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끌려가고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고 가끔은 싫기도 하고 애증이 있단 말이에요. 열등 기능에 대해서는 애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하고 싶지만 못하기도 하고 또 그걸 굳이 잘해야 돼? 아, 하기 싫어. 이렇게 때려치기 싶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잘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모가 없으면. 그래서 부모는 또 애기를 또 잘 돌봐주거든요. 애기가 나 이런 거 힘들어 할 때 부모로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그걸 쉽게 케어를 잘 해줘요. 주기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케어해주기보다는 아, 좀 잘 좀 해봐라. 너 빨리 좀 두 발로 걷고 젖 먹던 거 말고 이제 밥도 좀 먹고 좀 그렇게 할 수 없냐?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MBTI를 깊게 이해하고 정말 제대로 써먹는 거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형으로 너는 E야? 난 I야? 난 뭐 너 S야? 난 N이야? 뭔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진짜 그 MBTI를 겉으로만 이해한 거. 딱 그 태권도의 흰띠 수준으로 딱 이해한 거고요. 16 퍼스널리티는 사실 아예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딱 혈액형처럼 장난하는 수준으로 쓰는 거예요. 그 정도 해놓고서 뭐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못 믿겠어. 대부분은 그러니까 MBTI 공부해봤자 MBTI 수준으로 MBTI 초급 수준으로 공부해놓고서 뭐 이해할 수 없고 안 맞고 그 정도로밖에 안 가요. 근데 진짜 MBTI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과학을 능가하는데 과학은 이제 와서야 내 뇌파를 가지고 막 측정하고 뭐 사람이 이런 성격을 발휘할 때는 어떤 부위가 뭐 활성화되고 겨우 이제서야 그런 걸 보기 시작했는데 MBTI는 100년 전부터 100년 더 됐죠. 100년도 더 되기 전부터 이런 인간의 특성 동시에 뭐 사고를 하면서 감정을 할 수 없고 또 외향 사고와 내향 사고가 또 다르고 이런 특성들을 다 관찰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는 과학이 아니다. 뭔가 그런 관점도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세상에 수두룩하고 과학도 자꾸 시대가 바뀌면은 새로운
이론 막 발견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커피가 뭐 몸에 안 좋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커피는 뭐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뭐 좋고 뭐 또 언제는 또 안 좋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억지로 막 논리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 또 과학인데,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과학은 마치 되게 대단한 것처럼 과학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MBTI는 그것보다 인간 자체를 더 관찰해서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건데, 과학으로 인간을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얕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굳이 과학으로 왜 끼워 맞추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과학으로 왜 판단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꼭 MBTI 카페나 뭐 이런 데 오면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고서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MBTI 이거 되게 신비하다, 그리고 써먹을 수가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뇌파 연구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MBTI하고 뇌하고 연관 지어서도 쓸모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뇌를 뭐 연구할 때도 감정형하고 사고형의 특성하고 비슷한 게 있고, 직관형과 감각형의 특성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논문들 찾아보면 다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명확하게 뭐 일치한다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연관성, 상관관계가 나름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막 0.7, 0.8, 뭐 0.6, 뭐 0.5 이상이면 제가 기억하기로 상관관계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표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논문으로 만들고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빅5나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말하는 거하고도 MBTI하고도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MBTI는 애초에 그냥 단순히 유형화시키는 게 목적 자체도 아닐 뿐더러 더 깊은 학문인데, 그렇게 뭐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써먹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는 곳이 없겠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올려도 조회수도 안 나올 뿐더러 관심이 사실 없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바쁘기도 하겠지만 재미가 없는 게 크겠죠. 근데 저는 너무 재밌고, 이런 유형의 패턴을 항상 뭐 발견할 때마다 새로워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도 새롭고, 항상 볼 때마다 새롭고, 같은 유형인데도 약간씩 다른 모습 보일 때도 새롭고, 같은 유형이 같은 패턴 나올 때도 새롭거든요. 같은 유형이어도 당연히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관심 수준이 다르고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개발시켜야 될 이유, 목적,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ISFP는 나는 그냥 감각적으로 만족하고 살지 뭐, 그냥 나는 머리 아픈 거 복잡한 거 싫어, 못해, 이렇게 계속 살다가 뭐 40대 돼서 뭐 30대 늦게 돼서야 막 뭐 세상 돌아가는 거 통찰하는 거에 관심 갖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시기는 늦을 수 있지만 패턴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스스로 성숙하고 스스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기능들을 개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외향 감각의 반대는 내향 직관이 완전 반대니까요. 그 외향 감각만 써가지고는 자기가 그 언젠가는 질릴 수도 있고, 당연히 질릴 뿐더러 삶에서 어려움을 겪겠죠. 인생 자체가, 세상 자체가 모든 유형이 존재하고 모든 기능으로 이루어진 게 세상인데, 거기서 내가 편한 것만 취해서 쓰겠다? 그게 불가능하죠.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외향 감각만 어렸을 때는 써도 문제 없겠죠. 먹고 마시고 별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 없겠지만, 어느 순간 뭐 30대, 40대가 돼서도 인생에 대한 통찰이나 분석 없이, 설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고단하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좋아할 사람도 없죠.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밸런스 있게 갖춘 것을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20대의 부기능, 30대의 3차 기능, 뭐 뭐가 이런 생각이 맞아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요즘 같이 빠르게 바뀌고 독자 생존의 시대, 각자가 도생하는 시대에서는 자기가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쓸 줄 알아야 되고, 결국은 내가 통합된 인간이 돼야 되고,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논리적인 면도 잘 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지만 감정과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는 세상이고 요새는 감정지능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책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부각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EQ부터 해가지고 EQ뿐만 아니라 감정, 사람의 공감하는 능력도 그것도 지능이다라고 판단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슬슬 빨리빨리 이해해야 되고 그걸 빨리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사실 다 모두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했고 습관적으로 쓰지 못했고 그런 거를 빨리 인식해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 30대 후반 40대 돼서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고민 되게 많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사람과 갈등이 있고 이걸 커뮤니케이션하고 이해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냥 혼자 살지 뭐 돈만 잘 벌면 장땡이지 뭐 과연 그게 답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결국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이거를 결국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적응하고 이해하는 게 자기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세상의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거든요. 융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림자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림자가 언젠가는 개인을 덮쳐버린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히틀러의 그런 선동에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그런 그 독일이 그렇게 그림자를 억눌렀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나름 힘든 사정이 있었겠죠. 전쟁 배상금 물어내느라고. 그럼 어떤 뭐 힘든 부분들을 그림자로 막 계속 깔아놓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게 누가 그거를 툭 쳤을 때 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안에 이런 일그러진 거를 공격적으로 한번 폭파시켜보자 했을 때 그냥 거기에 선동당해 버리는 거죠. 그게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 하지만 애초에 이 그림자를 자기가 자주 꺼내 쓰고 자주 표출하고 나 너무 힘들어요 뭔가 나 이거 표출할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좀 건강한 모습을 표출해왔다면 이게 나를 덮치고 폭발적으로 쓰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면요. 유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F형인지 T형인지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아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신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본인 스스로 검사를 할 때는 F라고 체크를 해서 F가 나왔겠지만 당신이 봤을 때 T인 것 같다면 그럼 둘이서 데이트를 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봐라.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주제를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공감하고 개인적인 상황들 아니면 또는 사회 통념적으로 해야 될 예의 뭔가 표정, 분위기, 말투, 목소리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F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중에 F가 있을 건데 뭐 그걸 F2로 쓰는지 FI로 쓰는지 이런 걸 공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근데 물어보니까 대화를 어떤 사건을 던졌을 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왜 그랬을 것이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렇게 개선돼야 되고 이건 뭐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는데 뭐 가격은 왜 이런 거고 그 음식 맛은 왜 이렇고 왜 이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왜 굳이 여기로 올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T를 더 선호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ENTP나 ENFP 뭐 ESFP나 ESTP 뭐 이런 사람들은 F하고 T가 부기능 3차 기능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ENTP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20대 때는 사고를 되게 많이 썼어요. 막말도 하고 야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자.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어? 좀 이렇게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너무 좀 머리가 부족한 거 아니야? 사람들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보통. 특히 내향 사고 형들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단순하지? 왜 거기에 종속되어 있지? 왜 거기서 떨어지지 못하고 자기만의 논리를 왜 만들어 나가지 못하지? 왜 더 깊게 생각 안 하지? 특히 내향 사고들이 그런데 ENTP가 20대 때는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죠.
20대 때 그렇게 안 살고 20대 때부터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챙기고 뭔가 난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뭔가 거기에 몰두하고 뭔가 심취하는 걸 즐기고 그런 거를 선호했다면 애초에 그거는 부기능이 감정형인 사람이라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ENTP, 뭐 제가 ENTP라고 하는데 20대 때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ET, 그러니까 내향 사고를 부기능으로 쓰는 사고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 뭐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상처 입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싫다라는 걸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고 이제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와 사회통념적인 예의 같은 거를 챙겨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외향 감정이거든요. 내향 사고의 반대죠. 그 반대적인 것들을 내 필요성을 느껴서 마치 제가 이제 감각으로만 살다가 뭐 이제 분석도 통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그런 모습들로 많이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면은 저가 이런 모습이 진짜 나인 거라고 착각을 한다면 내 과거를 기억 안 하고 나의 부기능의 특징을 내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면 저는 직관형이라고 체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MBTI 그런 것처럼 그 ENTP면은 내가 요새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F로 체크를 해야지 해서 F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너가 왜 지금 그렇게 체크를 했는지 자기가 자기를 인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ENFP나 ENTP들이 특히 더 그런 게 많아요. 재밌는 사실인데 ESTP나 ESFP는 애초에 뭐 이런 MBTI적인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제가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자기를 인식을 못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ENFP나 ENTP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까먹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관형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기능이 외향직관인 사람이기 때문에 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연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인드맵을 펼쳐서 드립을 치거나 뭔가 뭐 재밌는 상상을 하거나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될 거다 뭔가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하는 게 주 기능인 사람이지 내가 20대 때 어떤 사람이었지? 나 10대 때 무슨 기능 썼지? 막 30대 돼서 내가 이런 기능 썼네?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잘.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내향직관이나 아니면은 뭐 내향 감각이나 어떤 뭐 감각 뭔가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인생을 통찰을 하고 있던지. 통찰도 안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외향 직관을 쓰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언제든지 바꿔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향 직관을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닉네임 자주 바꾸는 것도 외향 직관형들이에요.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바꿔버려요. 나는 남자일 수도 있지만 여자일 수도 있어. 난 중성일 수도 있고 성별이 없을 수도 있지. 왜 자꾸 나를 틀에 가로두려고 해? 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향 직관형들이에요. 외향 직관형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인지를 평소에 인지를 잘 안 하고 과거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내가 외향 감정을 많이 쓰니까 나 F인 것 같아. 그래서 F에 체크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나는 F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ENTP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20대 때 보면 자기는 사고형이었는데 20대 때 자기 모습을 까먹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이 사고형인지 감정인지 파악하려면 20대 때는 어떠셨는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왜 지금은 자기를 F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파악을 해갖고 판단하는 거죠. 단순히 검사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ENFP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ENFP인데 지금은 나이 먹고 이제 사고적이고 자본주의의 논리, 뭐 효율적인 거 추구하고 뭐 성취적인 게 중요하고 거기에 관심이 엄청 쏠려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사고형인 걸로 하고 착각을 하고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ENTP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지만 20대 때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보니까 감정에 막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막 감동받은 게 있으면 와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감각형은 아니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었다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어떤 시간과 공간을 나누면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자체에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거기서 그 사람과 일치되는 거에 어떤 공감을 느끼고 거기서 내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창 20대 초반에 많이 하다가 나이 먹고 이제 현타가 오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성취하면서
딱딱 논리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T, E 그런 내향 감정에 완전 반대되는 성취, 외향사고, 세상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뭔가를 남겨야 되겠구나, 성취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외향사고거든요. 그 외향사고가 발달하면 마치 자기가 ENTJ 된 것처럼 착각도 할 수 있겠죠. 나 이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나 성취하려고 막 요새 엄청 노력하고 있어. 20대 땐 그렇게 안 살다가 뭐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면 그건 ENFP라고 봐야 되는 거죠. 3차 기능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3차 기능이기 때문에 ENTP가 FE, 외향 감정을 3차 기능으로 쓸 때도 뭔가 편한 사람한테 나 주로 쓰는 거지. 밖에서는 그렇게 막 편안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좀 친해진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거지. 밖에서 딱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일단 보통 사람은 부기능으로 다가가거든요. 물론 페르소나로 T들은 페르소나로 F로 쓸 수는 있겠죠. 그게 3차 기능적인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페르소나로 학습해서 이 자리에서는 딱 이렇게 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조금 구분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편한 자리에서 쓰는 모습을 보려면 사실은 온라인의 카페 활동이나 톡방 활동 같은 거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은 3차 기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막 ENTP들도 막 서로 막 장난치는 거, 개구장이, ESTP도 그렇고, 개구장이처럼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장난치는 거. 그게, 그리고서 사람들 감정을 막, 야, 괜찮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본다거나, 뭔가 그런 활동에 외향 감정을 쓰는 모습인 거고, ENFP나 ESFP가 3차 기능을 쓸 때는 그런 편한 공간에서 이게 딱딱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너 거기에 뭐 감정 거기 쏟지 마. 비효율적이야. 뭐 되게 냉정하게 말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융의 심리 유형론, MBTI, 16 퍼스널리티 차이부터 해가지고 뭐 사실은 주부 3열 기능이라는 게 있고 5차, 6차, 7차, 8차 기능이라는 게 있고, 주부 3열이 이게 나이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요새는 더 빠른 것 같다. 요새는 20대부터 부기능 3차 기능, 30대 기능은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렇게 발달하는 시기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유형 검사를 바로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뭐 검사에서 유형 알려줬다고 해서 그거 바로 신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대부분 지표 한 두세 개는 맞을 거예요. 한두 개가 지표가 좀 안 맞겠죠. 그게 안 맞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3차 기능이 발달할 시기에 체크를 하면은 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그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유형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그게 별로 의미도 없고 그 중요한 건 아니다. 유형을 저도 실제로 이런 MBTI 모임이나 톡방에서 그 사람의 유형을 말해주면은 참고만 하지 그걸 바로 믿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카톡을 하고 활동을 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 그래도 80%는 맞는 것 같아요. 10명, 8명이 자기 유형을 검사를 해서 16 퍼스널리티든 MBTI든 검사해서 자기 유형을 표현하잖아요. 그럼 제가 실제로 관찰해도 맞아. 이 사람 F긴 한데 T를 쓸 때가 있는데 이거는 딱 3차 기능 수준으로 쓰는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유형을 굳이 신뢰할 필요는 없고, 유형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사람을 계속 쉽게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런 게 있어야지 자기도 이해하는, 이게 써먹는데도 좋을 거고, 이거를 잘 써먹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결국은 융이 말하는 그런 열등 기능의 발달, 개인의 통합, 그림자도 관찰을 하면서 5차, 6차, 7차, 8차도 그림자에 해당하는 기능이니까 5차부터 8차 기능도 살펴보면서 나의 그림자를 또 꺼내는 모습들, 연습들도 많이 하고,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를 덮치기 전에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성숙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달하는 그런 목표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너무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가 또 조회수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올린 컨텐츠는 솔직히 조회수가 되게 안 나오는데, 물론 뭐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컨텐츠가 많은데 그게 되게 얕은 지식이니까 거기에 막 심취해서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MBTI를 쓰는 거지, 인간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편협한 사고로 유형화 시켜서 뭔가 써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애초에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ISFP와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올리면 좋을 텐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유튜브에 보니까 있는데 여자분이 올리신 건데, 굳이 따로 주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단순한데, 일단은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은 그 사람의 부기능을 자극하는 거. 결국은 주기능 3차 기능 순서대로 다가가는 게 제일, 이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특히나 부기능이 일단 제일 빠를 거예요. 예를 들면은 ISFP는 외향 감각이 부기능이니까 감각적인 활동, 단순한 것부터 사진, 맛있는 거, 뭐 좋은데, 음악 이런 거 공유하면서 그냥 가벼운 가십거리로 충분히 친해지고, 그리고 공감, 뭐 감정이입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대화 주제 삼으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주기능 부기능이니까. 그러면서 좀 친해진다 싶으면은 좀 뭐 개인의 삶이나 인생 통찰, 비전에 대해서도 조금씩 양념을 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시면 좋을 거고, 물론 그 ISFP가 저처럼 뭐 내향직관이 많이 발달한 케이스면은 처음부터 빠르게 내향직관적인 대화를 해도 돼요. 저는 ENFJ나 INFJ, 뭐 INTJ 이런 사람들의 통찰에 대해서 바로 듣는 것도 되게 재밌어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부기능은 뭘까, 주기능은 뭘까, 3차 기능은 뭘까, 열등기능은 뭘까, 지금 이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는 뭔가, 그거 딱 볼 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친해질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일 수가 있죠. 특히 사고형들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굳이 내가 왜 알아야 돼, 귀찮아, 내 감정 돌보는 것도 피곤하고, 그러려니 차라리 힘의 논리로 내가 성취를 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남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편하게 살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형이 대부분 더 많겠죠.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만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그런 세상이 아마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점점 통합의 시대, 독자 생존이라는 거는 결국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통합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 나라들, 국가들도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 그 말은 모든 기능을 다 써야 된다는 거야. 그 나라가 외향 사고도 쓰고 내향 사고도 쓰고 외향 감정도 쓰고 내향 감정도 쓰고 직관도 중요하고 내향 감각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아직도 편협하게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그냥 나 편안하게만 살래,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